미 식품업체들이 추수감사절 식품 가격 파격 할인을 시작해 서민 생활고와 물가 잡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전야에 공화당이 하원 탈환을 굳힌 데 이어 상원 장악까지 유력해져 공화당 의회 시대가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중간선거에서 이례적인 투표 열기를 보여 4,200만 명이 이미 조기 투표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트위터가 유료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으로 변신할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작심 발언해 글로벌 콘텐츠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파워볼 잭팟 1등 당첨자가 40회 연속 나오지 않아 전 세계 역사상 최대 당첨금인 19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월마트를 비롯한 대형 소매업체들과 식품업체들이 추수감사절 식품 가격을 파격 할인하기 시작해 서민 생활고와 물가 잡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지난해 가격으로 동결에 판매하고 있으며 리들은 4분의 1 가격으로 할인하고 있고 알디는 30% 디스카운트를 내걸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11월 24일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대형 소매업체들과 식품 체인점들이 특별한 할인 판매에 잇따라 돌입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불경기라는 삼중고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지만 서민들의 생활고와 물가 잡기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는 칠면조 고기를 비롯한 추수감사절 식품에 대해 지난해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5,3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월마트는 터키와 햄, 감자, 크랜베리, 치즈와 펌킨파이 등 추수감사절에 미국인들이 즐기는 식품들을 모두 식품 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오르기 전의 가격으로 판매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식품 가격은 9월 현재 전년보다 11%는 올랐는데 월마트에서는 오르기 전 지난해 가격으로 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식품 전문 체인점들은 그보다 더 큰 할인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링턴 카운티에 본부를 두고 9개 주에서 17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리들은 칠면조 고기를 파운드당 49센트에 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1달러 50센트나 저렴한 것이어서 4분의 1 가격으로 대폭 할인 판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디스카운트 업계의 자이언트로 불리는 알디는 30% 할인 판매를 내걸고 있습니다. 38개 주에서 2,2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알디는 치즈와 롤, 애플파이 등 추수감사절 식품 일체를 2019년 가격으로 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슈퍼인 샤퍼스는 냉동 칠면조 고기, 감자, 크랜베리 등 추수감사절 식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30달러 이하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회원제 대형 클럽인 BJ는 150달러 이상 물품을 사는 회원들에게 냉동 칠면조와 버터볼 등 추수감사절 선물을 증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J는 18개 주에서 232곳의 매장과 163곳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선물 증정 기간은 1차로 11월 10일까지 실시하고 디지털 쿠폰을 얻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2차로 11월 12일부터 23일까지 선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샴라이트는 400달러 이상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치킨과 냉동 라자냐, 훈제 햄, 베지테리언들을 위한 두부 칠면조 고기 등을 무료로 증정키로 했습니다. 대형 소매점들과 식품 체인점들이 잇따라 파격 할인 판매에 나서면서 미국인들이 물가 급등에도 살 수밖에 없는 식품 가격을 할인해 줌으로써 생활고를 타게 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 가격의 대폭 할인으로 추수감사절, 사이버 먼데이, 성탄절까지 이어지는 최대 연말 쇼핑 시즌의 전체 상품 가격의 파격 할인 판매로 이어져 전체 미국 물가를 잡는 데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2022년 중간선거 전야에 공화당이 하원 탈환을 굳힌 데 이어 상원 장악까지 유력해져 공화당 의회 시대가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실시되는 중간선거의 전야 판세에서 공화당은 연방 하원에선 최소 15석, 최대 48석, 평균 31석을 빼앗아 하원 탈환을 기정사실로 만들었으며 연방 상원에선 최소 2석, 최대 4석을 빼앗아 동시장악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입니다. 11월 8일 중간선거 전야의 최후 판세를 보면 공화당의 시대가 막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은 11월 들어 선거 전 막판에 연방 하원 탈환을 굳힌 데 이어
연방 상원까지 동시 장악할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 현역 상원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네바다, 조지아에 이어 애리조나, 뉴햄프셔까지 소폭이나마 역전시켰거나 사실상 동률로 만들어 놓았으며 자당 현역 의원이 은퇴한 펜실베니아를 수송할 가능성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승부처가 펜실베니아로 공화당의 패투미 상원의원의 은퇴로 빈 의석을 놓고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동률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I know Pennsylvania well, and John Fetterman is Pennsylvania. He is Pennsylvania. Somebody who's actually from Pennsylvania. You deserve somebody like John Fetterman. And in 2024, most importantly, we are going to take back our magnificent, oh, it's so beautiful White House. 이 때문에 토요일에 펜실베니아에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필라델피아에서 함께 연단에 올라 합동 유세를 펼쳐 앞서다가 뇌졸중 후유증으로 동률 또는 역전까지 당하고 있는 민주당 존 패터먼 후보 돕기 민주당 상원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이에 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지지세가 높은 피츠버그 인근 라트로브에서 맞불 유세를 벌여 상원 다수당이 걸린 것은 물론 차기 대선 전초전과도 같은 열기를 보였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유명 미식 축구 스타 출신 공화당의 허셀 워크 후보가 민주당의 라파엘 워낙 상원의원과 사실상 동률 접전을 벌이고 있으나 3명의 후보 중에 50%를 넘는 후보가 없을 것으로 보여 12월 6일 결선을 치를 게 분명해 상원 다수당을 판가름할 기회는 다른 곳에 넘기고 있습니다. 각 여론조사를 종합해 분석하고 있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는 7일 현재 판세에서 공화당은 연방 상원에서도 최소 2석, 최대 4석을 늘려 현재 50대 50에서 내년부터는 52대 48 또는 54대 46으로 다수당을 장악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연방 상원 다수당은 공화당이 선거 막판에 계기를 잡고 있으나 선거 전야 선거일에도 뒷바뀔 수 있어 어느 쪽도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는 반면에 연방 하원의 다수당 교체는 오래전부터 기정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공화당은 연방 하원에서는 7일 현재 최소 15석, 최대 48석, 평균 31석을 빼앗아 다수당 탈환을 확고하게 결정지은 것으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는 판세 분석했습니다. 공화당은 현재 213석에서 중간선거 승리로 최소 228석, 평균 244석, 최대 261석으로 하원 다수당이 될 것으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는 예측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대통령 선거 없이 연방 상하원 다수당과 대부분 주지사들을 결정하는 올해 중간선거에서 이례적인 투표 열기를 보여 중간선거 투표율 신기록까지 세울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내일 실시되는 중간선거를 위해 미 전역의 대부분인 45개 주에서 조기 투표를 허용해 이미 4,200만 명이 한 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으며 내일 당일 투표까지 합하면 2018년의 투표율 50%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1월 8일 미 전역에서 실시되는 2022년 중간선거에서는 연방상원 다수당을 놓고 민주공화 양당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접전을 벌이면서 이례적인 투표 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1억 6천만 명의 유권자들 중에서 선거일 전야인 7일 현재 45개 주에서 4,200만 명 이상이 조기 투표로 이미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NBC 방송이 집계했습니다. 특히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조지아에선 251만 명이나 이미 조기 투표했으며 펜실베니아 111만 명, 애리조나 142만 명, 네바다 61만 명이 이미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 투표한 유권자들을 당파별로 보면 펜실베니아만 70%대 21%의 비율로 민주당원들이 압도한 반면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는 조기 투표 점유율도 민주공화 양당이 엇비슷한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민주당원들은 조기 투표에 공화당원들은 선거 당일 투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조기 투표 열기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일 당일 현장 투표에선 공화당이 앞서 이를 만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연방하원 다수당을 4년 만에 탈환할 것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 다수당을 누가 차지할지 속단할 수 없으나 11월 들어 선거 막판에는 공화당에게 다소 유리하게 전개돼 공화당의 상하원 동시 장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하원 100명 가운데 35명을 새로 뽑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펜실베니아, 뉴햄프셔,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 등 5곳에서 승자를 예단할 수 없는 동률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패투미 상원의원의 은퇴로 공석이 되는 펜실베니아에선 잘 나가던 민주당의 존 패터먼 후보가 뇌졸중 후유증으로 11월 들어 공화당 메멧 오즈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했으나 선거 전야 평균 0.1%포인트 차이여서 누가 이길지 속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토요일에는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난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버럭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 연단에 올라 막판 역전을 허용한 존 패터먼 후보와 민주당 상원 구하기에 전력 투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츠버그 지역에서 메멧 오즈 후보를 지원 유세하는 동시에 자신의 2024년 재출마 선언이 임박해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위터 인수 직후 대량 해고, 인증 서비스 유료화 등 수많은 논란을 자아냈던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는 트위터의 탈박 꿈을 예고했습니다. 유료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으로 변신하겠다는 작심 발언을 한 건데 글로벌 콘텐츠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현미 기자입니다. 140자의 극히 짧은 포스팅으로 단문 SNS이던 트위터의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유튜브 형태의 유료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으로 변신시킬 것이라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트위터 인수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왔던 머스크가 이 같은 내용의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어서 유튜브를 비롯해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은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트위터 계정에 대한 인증 서비스를 유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발언으로 유튜브와 같은 체계로 트위터를 전면 개편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구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튜브 같이 컨텐츠 제작자와 수익을 공유하는 유료 컨텐츠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머스크의 이 같은 구상이 알려지자 유튜브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컨텐츠 크리에이터에 유튜브보다 더 많은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구체적 방향도 제시했는데 현재 추진 중인 유료 서비스 트위터 블루를 개편하면 트위터 사용자에 대해서는 고화질 해상도의 42분짜리 컨텐츠를 올리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고 심지어 42분이라는 업로드 용량 제한도 다음 달 중으로 없애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튜브와 비슷한 수준 또는 유튜브를 능가하는 업로드 용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컨텐츠 업계를 바짝 옥죄는 건 트위터에서 유통되는 모든 컨텐츠를 유료화하겠다는 대목입니다. 현재 55%의 광고 수익을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고 있는 유튜브를 겨냥해 머스크는 트위터의 유료 컨텐츠 도입이 본격화된다면 크리에이터가 가져가는 광고 수익을 파격적 수준으로 제공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6일 투자 전문 매체 더 스트리트에 따르면 머스크의 이러한 방침은 머스크의 트위터 팔로워이자 미국의 우주과학 전문 유튜브 채널 에브리데이 애스트로노트를 운영하는 유튜버 팀 도드가 이날 올린 트윗에 머스크가 화답하는 댓글을 다는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 더 스트리트는 유튜브뿐 아니라 유튜브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틱톡의 급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메타 플랫폼스 계열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컨텐츠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머스크가 유료 컨텐츠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글로벌 컨텐츠 업계의 지형을 뒤흔들 만한 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미국 복권 파워볼의 1등 당첨자가 지난 토요일에도 나오지 않자 전 세계 역사상 최대 당첨금인 19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파워볼 복권은 지난 8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40회 연속으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오늘 밤 행운의 주인공이 될 확률은 2억 9,22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복권 역사상 최고액 당첨금으로 불어난 미국 파워볼이 지난 토요일 밤 잭팟 행운의 주인공을 만나지 못하면서 1등 당첨금이 19억 달러로 더 늘어났습니다. 파워볼 운영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1등 당첨금이 19억 달러로 증가했다며 월요일인 오늘 밤 또 추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첨금이 이처럼 불어난 것은 지난 8월 3일부터 전날까지 40회 연속으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파워볼은 매주 3회 추첨하며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 당첨금이 2월대 누적됩니다. 다만 당첨금 19억 달러는 29년에 걸쳐 분할 지급받을 때 해당하는 금액이며 일시불로 받으면 9억 2,900만 달러가 됩니다. 파워볼 운영업체는 지난 토요일 밤 기네스북에 복권 사상 최고액 1등 당첨금으로 새로 기록된 16억 달러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추첨했으나 당첨자가 또다시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 기네스북에 올랐던 세계 최고 1등 당첨금은 지난 2016년 1월 파워볼에서 나온 15억 8,600만 달러로 당시 3장의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파워볼 복권은 미국 50개 주 중 45개 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진행됩니다. 1등 당첨 확률은 약 2억 9,220만 분에 이릅니다. 1등에 당첨되려면 흰색 공에 해당하는 숫자 1에서 69 중 5개와 빨간색 파워볼 숫자 1에서 26 중 1개 등 6개 숫자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